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참석하신 분이 5분밖에 안 계시네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점점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어. 큰일 났네. 어쩔 수 없죠, 뭐. 자, 우리 239페이지 이제 13장 읽어볼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추가로 포함해서 12장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웠었나 보죠? 많은 분들이 안 오신 거 보니까. 자, 오늘 13장을 읽어볼 텐데요. 안전하게 내면 작업 수행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내면 작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안순미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13장 239페이지부터 우리 조금 내용이 많긴 할 텐데 추가록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이 같이? 괜찮으세요? 선생님이 스테파니 하실래요? 네, 그럴게요. 제가 치료사 할게요. 그래서 우리 네, 241페이지 하단 개입하였다. 거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실감나게? 선생님 잘하시는 거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있어요. 음, 239페이지. 네. 네. 모든 내면 가족 체계 치료사는 고비를 맞게 된다. 1. 어떤 치료사라도 공경에 처하는 경우는 생기고 2. 기존의 틀을 바꾸려 할 때는 불가피하게 고비를 맞는다. 내면 가족 체계를 배우는 치료사들은 가끔 혹은 아주 자주 수월하게 느껴지는 접근법이나 기법으로 물러서게 되는데 잘못된 건 아니다. 배움은 과정이다. 우리는 개별 치료에서 내면 가족 체계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지속적인 동료 슈퍼비전 집단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 리더십 센터에서 이 모델에 대한 정규 교육 과정, 주로 경험적인 것을 밟도록 강력히 권장한다. 나 슈와르츠는 내면 가족 체계를 개발하는 내내 고비를 맞았다. 갈피를 잡지 못해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담자에게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내담자의 부분들은 완벽하게 다음 단계를 나에게 제시했다. 내담자의 체계들은 치유의 지혜를 갖고 있으며 나에게 이 모델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내담자들과 다음 단계에 대해 묻는 것이 나는 두렵지 않다. 안전하게 유배자에게 다가가기. 참 자기가 추방된 부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승인을 하고 나면 소방관들이 소방관들의 행동이 심화되기도 한다. 소방관들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 위험은 상황에서 비롯된다. 소방관들이 활동을 시작하면 심각한 상해 위험이 고개를 드는데 외부 혹은 내면 관리자들이 소방관들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방관들이 반응을 보이면 호기심을 가진다. 따뜻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대개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고민과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부분의 아픔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관리자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 자기를 만나고 나면 협상하기 쉬워지는 게 일반적이다.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은 희망을 두려워하지만 희망적인 느낌을 가져야 한다. 치료사나 내담자의 참 자기가 소방관에게 믿을 만한 희망을 보여주면 보통 유배자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관은 지금껏 해오던 역할에서 벗어나 차분해진다. 관리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방관들도 대개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치료사들이 제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폭발하도록 만든 유배자의 고통이 완화될 때까지 대부분의 소방관은 역할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배자에게 다가가면서 그와 동시에 소방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한다.
그 고통도 덜어주고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도 더 앞당길 수 있어요. 그래도 당신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유배자들과 관리자들을 부추기는 것도 좀 덜 해주면 더 빨리 그렇게 될 거예요. 충동적 경향이 있는 소방관이나 비판적이고 숨도 못 쉬게 억누르려고 하는 관리자와 참자기 간의 상호작용은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유배자와 참자기 간의 상호작용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보호자들이 안전하면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를 바라면서도 내면 체계 안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역할로 마음껏 옮겨가기를 원한다. 다음은 주요 관리자가 자리를 옮기도록 내담자의 참자기가 협의를 하는 예시다. 음. 여기에서 아마 주요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요 보호자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음. 맥락상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보호자일 가능성이 높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안 선생님. 치료사부터 제가 할게요. 흰 옷을 입은 나이 든 여성이 그 여성이 보호하고 있는 어린 소녀 부분을 당신이 도울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줄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흰 옷을 입은 나이 든 여성 부분인데 여기서는 백인 할머니라고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분은 흰 옷을 입고 있는 나이 든 여성이고 다른 한 부분은 어린 소녀 부분인데 그 어린 소녀를 그 나이 든 할머니가 보호를 하고 있는 걸로 이미 이전에 작업을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페이지 스테파니 얘기해 볼까요? 네, 그 부분은 어린 소녀예요. 음, 그 어린 소녀한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치료사가 지금 매직 퀘스천 How do you 음, feel toward the part 그 질문을 던져서 어떤 부분이 혹시 스테파니 참나와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참나 상태의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외로워 보여요. 기운 내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요 기운내라고 해주고 싶어요. 요게 우리 이야기하면서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약간 참나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뭔가 부분일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야, 힘들긴 뭐가 힘들어. 괜찮아. 힘내, 힘내.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내담자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들어주고 따라가 주기보다는 별일 아니야. 힘내. 자꾸 이렇게 뭔가 미니마이즈하고 치열업 하려는 그런 뭔가가 나타날 수도 있죠. 상담하는 네. 과정에서도. 근데 그게 보통 내담자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아, 얘기해봤자 아, 소용없어. 저 사람은 나 이해 못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요? 어떤가요? 도움이 되나요? 1번? 아니면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힘든 거 숨기자. 보통 그렇게 되나요? 2번? 음, 어떤 거 같으세요, 선생님들? 어떨 땐 도움이 되죠. 어떨 그러니까 때는, 맥락에 따라 달라서. 그렇죠. 근데 음, 어떨 땐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힘든 걸 얘기할 때마다, 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기운내, 기운내. 그런 걸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없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쉽겠죠. 그래서 이게 참나일지 아니면 부분일지 속단하기는 좀 어렵죠. 자, 한번 계속 봅시다. 치료사는 그게 부분이 맞는지 어떤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스테파니가 뭔가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셀프 에너지, 참자기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걸 목소리와 표정으로 감지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톤 오브 보이스라고 하죠. 목소리 톤, 속도, 또 표정, 그런 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내담자한테 다시 확인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확인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좀 더 다가가도 될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는지 조금 봐주실래요? 상당히 긴 침묵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근데 치료사가 이제 잘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나한테 겁을 먹어서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널 돌보려고 여기 온 거야. 라는 말만 하고 옆에 앉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무릎으로 파고 들어와요. 누가 지금 파고 들어왔을까요? 소녀요. 할머니 아니면 소녀? 음, 소녀? 소녀, 그렇죠. 네. 소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나 에너지가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이게 참나 에너지가 맞겠다라는 거 이제 목소리와 표정으로 감지하고 조금 더 다가가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도 이게 거리를 조금은 유지하면서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정도로 다가가 봐라 라고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리를 물어보는 질문을 우리가 자주 던져요. 근데 이 거리를 물어보는 질문은 휩쓸리게 되면 섞여버리죠. 그러니까 감정이 어린 소녀의 감정이 압도를 하게 되면 섞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두 개가 이게 참나고 이건 소녀라고 하면 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버리게 되죠. 그때는 섞이니까요. 근데 완전히 멀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맹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금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정도로 거리를 확인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런 거리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감정이 휩쓸리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는지를 보실래요? 라는 걸 같이 얘기하게 돼요. 감정이 휩쓸리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섞여버리니까 섞이지 않을 정도로는 섞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너가 좀 다가가 봐라. 이렇게 하면서 더 작업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자, 부담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나 선생님. 이 지점에서 스테파니의 참 자기는 명확하게 지도적 입장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스테파니가 어린 소녀한테 다가가기 전에 치료사가 흰 옷 입은 나이 든 여성한테 허락을 구하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면 가족 체계에서는 부분들이 고립되면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망 안에서 모든 부분의 요구를 고민한다. 흰 옷 입은 나이 든 여성은 어린 소녀가 더 나아지고 상처를 덜 받게 하려고 그 아이에게 수년간 비난을 일삼아 왔다. 당연히 그런 질책은 어린 소녀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고 더 나약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 어린 소녀의 마음이 상할수록 흰옷 입은 나이든 여성은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애쓰면서 더 심하게 꾸짖었다. 내담자의 참 자기는 유배자에게 돌봄과 사랑을 주어 관리자와 유배자 사이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게 되는 이 악순환에 개입하였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한 나아지고 상처를 덜 받게 하려고 비난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을 상하게 되고 취약하게 돼서 소녀는 숨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보호하려고 더 심하게 꾸짖고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선생님들. 우리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흰옷 입은 나이 든 여성 할머니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작업을 해보면 이런 비난하는 부분이 어떤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런 어떤 어른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대물림된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나중에 작업을 해보시면 비난하는 부분이 대물림된 에너지가 되게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빠른 진행을 좀 읽어볼까요? 역시나 내용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 이 부분은 제가 한 반 정도를 읽고, 중간 정도부터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앞에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무 빠른 진행. 상담사를 떠나기 전에 극단적인 부분들과 내담자가 분리되었다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치료사들은 내담자의 참나에게 말을 건네보도록 요청해서 직접 접근 혹은 통찰의 시간을 가진 뒤에 마무리해야 된다. 극도로 양극화된 체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지배권을 놓지 않고 참나 혹은 적어도 유능한 관리자가 돌아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회기를 마칠 지점에서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부분은 버럭 화를 낼지도 모르고 서둘러 상담실을 빠져나가려고만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다시 쫓겨날까 봐 겁에 질린 예전에 추방된 부분일 수도 있다. 극단적인 부분과 섞인 채 세션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치료사는 그 부분에게 왜 장악하려고 하는지, 그러는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의견을 나눠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부분 간의 힘겨루기에 말려드는 것보다는 내담자가 그런 부분을 데리고 같이 떠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 섞여 있는 부분들에게 억지로 분리되라, 좀 떨어져 나와라 라고 떠미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더 커져서 분리되지 않으려고 할 때 치료사는 적절하다면 보호자가 커지도록 건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한다. 추방자가 분리되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추방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가 다시 마련될 것을 보증하고 내담자에게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줄 수 있으면 그만큼 더 빨리 해결돼서 참나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자, 이해되시나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모든 세션에서 다 완벽하게 좋은 결과로 끝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추방자가 커진 상태로 끝나기도 하고, 후벼 파고 건드려진 상태로 그냥 있다가 끝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양극화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올 수 있도록 하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분리를 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 너가 이런 게 건드려졌구나. 뭔가 지금 내가 건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좀 힘들게 한 게 있지는 않냐? 물어도 보고, 미안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사과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다음에 치료가 곧바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약속을 잡고,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다음 편 치료사는 거기서부터 243페이지 좋기도 하다까지 좀 거기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거기를 좀 서 선생님한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치료사는 그 부분의 두려움이나 고통을 잘 알고 뭘 원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을 전해서 참작의 주도성을 입증해 보인다. 그 부분이 안심을 시켜주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 극단적인 상태에 권력을 쥔 채로 있다 해도 치료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어떤 부분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들의 진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또한 많은 유배자는 보호자가 자신들을 다시 가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이라 해도 따로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기억하라. 치료사와 내담자 체계와의 관계가 쉽게 깨질 것 같거나 치료사가 내담자의 극단적인 부분들을 도발하는 자신들의 극단적인 부분들과 섞여버리면 내담자는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낄 위험이 있는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기 파괴적인 이력을 가진 내담자의 부분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행동을 암시하기도 한다. 소방관들은 소모적인 행위, 예를 들어 식증, 자해,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성행위에 몰입, 도벽, 자살들을 사용해서 고통에서 시선을 돌려 회피하게 한다. 치료사가 이런 행위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면서 소방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으면 내담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 느낄 것이다. 회기 중에 반항적인 부분이 섞인다는 생각이 들면 치료사는 자신의 참자기의 인도를 따라 가능한 신속히 내담자와 접촉하여 사과해야 한다. 내면 가족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극단적인 행동들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참 자기를 보호하려는 시도다. 그와 동시에 부정적인 신체적 영향, 내담자에 대해서 지배권을 상실했다는 관리자의 겸연쩍음, 극단적인 행동으로 정신을 더 산만하게 만드는 소방관들 등과 같은 결과를 내기도 한다. 그게 무엇이든 내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데에 일조를 할 것이다. 우리는 위험한 행동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런 점들을 뭔가 실마리가 되는 시작점으로 보고 양극화와 유배자의 위치를 찾아냄으로써 억압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그게 내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원한 필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벌어 내담자의 참자기가 정서적 고통을 다스릴 더 나은 방법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걸 소방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잠시 유예를 가지면서 입원을 하는 게 더 좋기도 하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목소리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읽어봤는데, 내용 중에 참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24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좀 볼까요, 선생님들? 회기 중에 이게 반항적인 부분이 아니라 reactive 파트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reactive 파트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회기 중에 반항적인 네,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reactive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부분이에요. 반항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퀴즈. 이 reactive 파트가 반응을 뭔가 보이는 부분이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을까요? 치료자에게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맥락이. 1번, 내담자. 2번, 치료자. 손가락으로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들. 다 보여요. 유경 선생님 손가락. 아, 뭡니까, 이게? 치료자, 예. 네, 네, 맞아요. 치료자에게 자신에게 뭔가 내담자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게 자신 안에 섞인다라는 느낌이 들면
가능한 한 내담자와 접촉을 빨리 해서 자신의 참자기가 이끄는 대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 아, 제 안에 어떤 부분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도 좀 분리하고 올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모델링이 되고, 아, 저렇게 분리를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읽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